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창사 20주년 대기획 대구 경북 내일을 묻다의 사회를 맡은 황상현입니다. TBC는 대구 경북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TBC의 2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대구 경북의 새로운 내일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먼저 지역의 경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조연설로 일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지역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리더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기조연설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각 지역의 시장 군수님, 도의원님들, 또 노석균 영남대 총장님, 진영환 대구상위 회장님, 박인규 대구은행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구 경북의 리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TBC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지역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냉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TBC 개국 당시 830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지방 뉴스 중 최초로 남녀 앵커가 나와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는 개국 20주년을 맞이한 TBC 김정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제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 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산과 소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최근 들어서는 설비 투자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메르스도 사실상 종식 선언됨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향후 당분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재정 또 통화 이런 거시 정책을 확장적인 방향으로 유지를 해서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을 조기에 하도록 하고 또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약 12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22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정시 하락, 실물 경제 위축 및 위안화 평가 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또 분기별로는 1%대 성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부문의 구조를 뜯어 고쳐서 저성장 고착화와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는 평균 임금이 무려 3배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과도하게 보호받고 다른 한쪽은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성공할 수 없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상위 10%의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소 보호 수준을 낮추어주고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양자 간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채용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가 기업의 입지 조건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파견이나 대체 고용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매우 엄격한 경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OECD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걷어내고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 정간 모두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해관계와 기득권 구조를 깨트려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넓히고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 경쟁국들도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매달리고 있고 체력을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는 수술을 해도 늦어서 늙게 됩니다. 개혁의 길은 당장 고통스럽지만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구 경북의 역할을 되돌아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은 산업화 초기부터 명실상부한 제조업 1번지였습니다. 대구는 7, 80년대 섬유산업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였고 구미, 포항 등 다른 도시도 철강, 전자, 기계 등 제조업 부흥을 끌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날 대구 경북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맨 먼저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선구자적 역할을 다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각 지역 혁신센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스마트 혁신도 400개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하는 등 앞장서서 이루고 있습니다. 구미 하이테크 파크 지구, 또 경산의
지식산업지구,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등은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IT, 바이오 등을 타겟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속 육성 중인 섬유 산업의 경우 하이브리드 섬유, 첨단 메디칼 융합 섬유 등 고부가 신소재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과 우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안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TBC 창사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고향에서 반가운 분들을 만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특히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그렇지만 지역의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TBC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과 함께 대구 경북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가장 큰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던데 지역 경제 침체가 4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물었는데 1위가 경기 침체, 2위가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3위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4위가 기반 산업이 없다, 대기업이 없다,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부 경제 관련 사안들이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그늘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역경제 해법, 이 질문도 드려봤는데요.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일반 시도민의 31%, 그리고 여론조사 중에 42%가 대기업 유치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께서는 어떤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550만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의 여러 지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인사부터 다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TBC 창사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대구 경북의 오늘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정말 참으로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해방과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 위대한 강복 70년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대구 경북민이 있었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채보상운동과 항일투쟁의 발원지로서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로서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들고 조국 근대화를 이끈 산업화의 본향으로서 4.19 혁명을 도화선이 되었던 2.28 민주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진 고장, 바로 이것이 우리 대구 경북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강복 100년의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번영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가는 그런 시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민들에게는 아직도 뜨거운 애국심과 애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경북의 새로운 상생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이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상생 협력은
미래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행정적으로는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550만 경제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계로 대한민국으로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내륙 도시로서의 폐쇄성과 보수성도 과감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대구공항을 활성화하고 포항항을 새로운 해운 물류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어디에서나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력 산업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을 키우고 경쟁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그리고 경북의 전자와 철강 산업의 창의적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섬유산업은 기능 고도화와 함께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내 유일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수성의료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알차게 조성해서 물, 의료, 에너지 등 3대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구 삼성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뿌리 내리고 활짝 꼽히는 창조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경환 부총리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대구 경북을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영 경북지사 모시고 미래 경북의 제도약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20주년, 지방자치 20년, 우리 달리는 자치 열차를 딱 멈춰서서 XY축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면서 또 중앙학 교감을 위해서 오늘 부총리께서 이렇게 특별히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오셔주신 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TBC에서 이런 결단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주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김정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지원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미의 수출이 10년 전에 제 개수를 뽑아보니까 387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국 수출이 13.6%. 지금은 2014년에 515억 불. 근데 비율은 9%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가 커졌다는 얘기도 되고 또 구미의 역할론이 줄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쌍방에 엉켜있는 효과로 보고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지역 나름대로 생각은 중앙 생각을 갖고 시각은 지방의 시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포항권역 하면 동해안, 또 철강, 에너지, 또 과학. 사실 가속기가 3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4세대, 양성자 가속기 경주, 가속기가 일으키는 게 세계에 미국, 일본, 우리
다음에 독일, 중국이 따라옵니다. 그런 이제는 좀 갖출 것이 갖추어 있는데도 운영이나 가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의 수준으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된다. 원자로도 전부 경북에 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로 에너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수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은 약했다. 물론 나라도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미권을 중심으로 한 김천 혁신도시, 또 전자, 또 모바일, TV 이런 부분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해외로 이전도 하고 또 수출 실적도 적고 하면서 구미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은 아까도 했으면 포스코가 그런 중국 철강 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원자재 수입 막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촌 부분인데 FTA 문제가 지금 우리는 농산물이 14개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뭐 소도 뭐 사과도 그렇고 이런 과일도 전부 다 하는데 제조업 부분은 상당히 좀 호황을 이루고 전략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농촌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배려가 왜? 농업은 기반 산업이고 안보 산업입니다. 생명 산업이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좀 절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우리가 FTA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농민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지사가 현장에 가서 같이 실험을 하고 CEO를 만들자. 또 1년에 1억 넘는 농가를 다시 한번 더 육성하자. 뭐 이런 노력들이 지배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방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인적인 또 저적인 또 정치 역량도 좀 우리 나름대로는 행정 역량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 함께 좀 상대적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에너지를 모으겠습니다. 오늘 이런 대담은 참 잘했어요. 또 너무 자주 하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토론을 통해서 좀 열린 광장으로 한번 마음을 열어 욕도 좀 얻어먹고 좀 야단도 맞고 대신에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도 주시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는 지금 발언하신 세 분 외에도 또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경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환 대구 상임회장이 나와 계신데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실물 경제를 맡고 계신데 예. 대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역경제 침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력, 자본, 기술, R&D 등 모든 경제 인프라가 사실상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대전 이남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도 수도권처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꼭 형성해야 됩니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권 신공항의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권 신공항이 건설되고 난 뒤에는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또 테크노폴리스, 첨단 의료복합단지 같은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항상 경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님께 지역경제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경환 부총리님,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앞으로 확실한 지원을 부총리님께 감히 간청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실 부총리님이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 일단 듣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인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님 나와 계신데 노 총장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실제 상황은요? 예, 우리 지역의 그 청년 취업난, 인재 유치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저희 그 지역의 청년 실업률 전국 평균이 한 9%쯤 되는데 대구는 11.4%, 경상북도는 좀 낮습니다. 한 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 청년 고용률은 전국이 한 40%쯤 되는데 대구 경북은 한 37%, 대구가, 경상북도는 이제 42%쯤 됩니다. 대구 경북을 이제 합하면은 평균보다는 좀 고용률은 낮고 취업률은 높다. 네. 청년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서는 또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TBC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이 지역 사람들이 뭐 기업의 유치, 특히 대기업의 유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지역의 어려움이라든가 청년 인력의 유출 이런 것은 저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요. 1950년대, 60년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담배 산업, 섬유 산업 이런 게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 60년대 섬유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뺏기게 되고 담배는 수요가 급감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전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세 개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듀크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이 세 학교를 인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지역에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그 연구단지의 기업을 유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주정부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값싼 부지, 세제, 간편한 행정 이런 것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IBM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뭐 파이저라든지 이런 기업이 와서 19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 미국 전체에서 GDP가 45위 하다가 지금 10위 안으로 들어가서 성공적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 지역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 인력으로부터 아주 높은 연구 인력까지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력이 많다는 건 좀 장점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이 매우 좋고요. 정주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기업들이 대구에 와서 대기업들이 뭐 새로 자기네 회사를 만든다든가 혹은 창업을 할 때 대구에 경배가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심을 깨치기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과감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최영현 부처님 말씀하셨다시피 4대 개혁도 모범적으로 해서 대구 경북에 가면은 뭐 노사 문제도 별로 없고 행정에서 보기 잘 된다. 좋은 인력도 공급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만이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간단하게 앞서 화두를 던지는 정도니까요. 조금 짧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박인규 행장님, 대구행장님 나와 계신데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현장에서 지역 기업들의 상황들을 잘 보셨습니다. 보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복한 금융 더 나은 미래를 대구 경북 시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대구행장 미스터 점퍼 박인규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실은 대구 경북 지역 경제는 7, 80년대 섬유산업 활성의 호황기 이후에 지속적 침체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의 총 생산도 전국 하위권입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에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공공기관들은 예산 집행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요인이 많지요.
공공기관 호재를 특수로 잘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영진 시장님, 대구 기업 99% 중소기업, 경북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결국은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느냐, 또 신성장 능력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두 축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시도민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기업 유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는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 없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기업의 하청 구조나 소재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오면서 사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경북을 돌아보면은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의 지금 있는 대기업 스스로도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대구 경북으로 유치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기업도 이제 신성장 산업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물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 이쪽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대기업들이 유치하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사 분규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 규제계획 1등 도시를 만들고 우리 시도민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대구 경북에 와서 마음껏 기업하고 경쟁하고 이 부분들을 여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좋은 우리가 혁신하고 더 크고 싶어도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우리 중소기업들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환경 가지고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들 통해서 기업을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시나 경북도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 부분들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막대하게 쌓여있는 그런 이 여유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이 임금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서 중소협력업체들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들로 만들지 않고는 우리 일자리 창출을 못합니다. 우리 경제 혁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중앙정부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좀 이렇게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진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의 강화 또 성장 능력의 부분 방향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R&D 정책과 고급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R&D 과제들을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 기술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에 많은 고급 R&D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R&D 예산의 일부를 포괄 보조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준다면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게 그 R&D 자금을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펴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산업도 기본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육성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또 물산업, 또 첨단 의료 산업 같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 유치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권 신공항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글로벌 대기업의 유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산업, 첨단 의료 산업들이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지금 언급된 것 중에 기업 유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사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구시장님도 하셨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사실 현실적인 애로가 많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경상북도에서 6조 1,600억을 유치했습니다. 이건 시장 군수님들과 같이 팀플레이를 해서 이루어낸 건데 앞으로 또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그렇게 돋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의 인식이 외국 기업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외국 기업은 손익 계산서 측면에서 투자를 근본으로 보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은 대부분은 대차 대조표 개념에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산 개념, 땅 개념 이런 것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공항입니다. 공항. 네. 시장께서 강력하게 하고 상임회장님께서 공항이 있느냐 외국 기업은 그건 우리가 뭐 뜻을 모아서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문제가 저희들이 나오는데 지방 규제를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 농지, 산지, 환경 분야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지방은 좀 차별했으면 좋겠다. 물론 규제 완화가 정책 규제와 법규 규제가 있으면 나쁜 규제는 뭐 과감하게 잘라내고 좀 정책 규제, 좋은 규제 같은 것은 잘 봐서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부총리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역 투자 유치에 큰 틀은 외국 기업 하는 데는 뭐 저희들 힘으로 부족하니까 직접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부총리한테 건의드리고자 미안합니다. 네. 맨날 뭐 건의해서 형평이 어려우니까 뭐 도리 없는데 그래서 선지방 발전 대책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중앙에 재정 자금을 한데 국비 비율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방에 재정이 참 어렵거든요. 대구나 뭐 경북이나 지방이 똑같은데 비율이 특별히 저 지방에 대해서는 재정 비율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끝으로 같은 고민을 하리라 부총리도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SOC 정책, SOC 부분에 공항 문제 이거는 우리 깊이 읽고 여기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국이나 큰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KTX 여기 하나 썼는데도 그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로 이제 다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부총리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뭐 건의사항도 나왔고 제언도 있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지금 지사님, 시장님 또 뭐 상임회장님 또 뭐 총장님 우리 은행장님 다 이게 지역 고민들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어느 조사를 외국인 상대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규제가 33%, 인프라 부족이 29%, 인력 수급이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보면은 그 과거에는 인프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은 앞으로는 좋은 양질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데 키 요인이 된다. 거기에는 그 노사 관계나 노동 환경, 노동 시장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지역 사회가 우리가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 간의 어떤 관계 화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총장님 계십니다만은 네. 대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질의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대학이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곧 대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시대가 네. 곧도래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지금 산업 현장에
그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대나 무슨 이공계나 이런 쪽은 사람이 모자라서 난리고 지금 다른 또 분야는 사람이 남아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원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한쪽은 사람이 모자라고 한쪽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요. 대학의 정원 조직을 선도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책을 지원을 하는 그 영어로 뭐 프라임 사업이라 하는데 그걸 새로 신설합니다. 한 2,500억 내지 3,000억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그건 뭐 대학한테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 조정을 하겠다.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조정을 잘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 안 하는 대학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의 역할이 또 하나 강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제가 5년 전에 그 지경부 장관 할 때 기억이 됩니다만은 R&D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적을 해놨는데 그 다른 지역에 보면 대학이 거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모델을 내서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서 겨우 지금 그 대구 한의대의 그 한방 화장품 관련된 그 프로젝트 하나를 겨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서 그 대학이 창업이나 연구기관 인력 양성 이런 쪽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시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왜 대구 경북이냐 하는 강점을 인력이나 노사관계에서 만들어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우리 노 총장님 말씀 듣고 제가 시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 총장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부총님 여러 가지로 대학에 관해서 관심 가주신 거 매우 고맙습니다. 양질의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양질의 대학들이 있고요. 양질의 인력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불행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이 지역 산업에도 있지만 또 이제 주로 밖으로 나가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늘 가면은 인력의 미스매치가 일어납니다.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 지역에 갈 만한 직장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고용 절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년 연장도 시행이 되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2008년, 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 율이 제일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고용 시장으로 대학 졸업생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대학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 수요에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해서 매우 고맙고요. 저희 대학도 늘 이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대기업이다, 급여가 얼마, 그것보다는 젊었을 때 일을 배우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런 납세자의 의미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라. 그 직장은 반드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좀 눈을 뜨고 찾아라. 이런 노력을 늘 말씀드리고요. 대학의 구조형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스매치 문제도 얘기하셨고요. 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또 총장님 말씀은 좋은 인력을 양성해 본들 지역에 갈 데가 없으니 다른 데서 다 빠져나간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물론 그런 현상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그러면 이 지역에 그 양성된 인력이 가능한 많이 머물도록 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은요 그 글로벌 강소기업 다시 말해서 중견기업들이 지금 조단위의 그 매출을 올리는 그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대기업보다는 훨씬 고용 그 창출 여력도 뛰어나고 또 그 기업들은 앞으로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충분히 재직했을 때 네. 충분히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 부품이다 등등 해서 그런 그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 고용 흡수 능력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기업 또 경제 여기서 큰 맥락 중에 하나, 아마 사람으로 치면 혈액에 해당되는 돈 문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 순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박인규 행정님 이쪽은 전문 분야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들도 실제 기업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제 활성화의 대책은 바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은 관계인 금융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 확대와 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출연료 인하를 통한 지역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비금융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지역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경영자문이나 법률, 회계 등의 지원도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원과 비금융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에 원활히 지원된다면 대구 경북은 지역민과 지역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님, 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이 내빈과의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금 지원 쪽에서는 어떤 법안들 좀 갖고 계신지요? 예, 우리 그 중소기업 그 자금 지원은 꾸준하게 계속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새 뭐 중소기업들도 그 정책 자금이 공급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거보다는 그 대출 조건을 조금 개선해 달라든지 아니면은 그 융자 중심에서 좀 투자 중심으로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융자를 그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그 투자 지분 참여를 네. 함으로써 훨씬 그 위험 부담을 같이 해주는 이런 방식의 투자 중심으로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지원 그 방향은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그 운영 자금 이러다 보니까 그 생산성 향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R&D 미래 지향적인 그런 그 R&D 지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내년 예산부터는 무슨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고 그러는 아까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 말씀 네. 계셨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R&D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한테 그 일종의 쿠폰 R&D 쿠폰을 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은 그 이제 선택이 되면은 그 쿠폰을 줘서 자기가 그 원하는 연구소 가서 대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함으로써 꼭 현장에 필요한 그런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벤처 펀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무려 그 5조 원에 달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 그 국회에서 법을 통과한 시기조서 어려웠습니다만은 크라우딩 펀딩 법이라는 게 이제 십시일반법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은 얼마씩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도 지금 돼 있고 또 구미도 돼 있고 포항도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은 파이낸스 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자금 관련되는 일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IMF 직후에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 충청은행이 없어져서 하나은행이 흡수됐거든요. 네, 근데 네.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보니까
대전 충청 지역은 한 40% 내외인데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은행이 존속이 돼서 한 58%, 60% 가까운 그 중소기업 지원 네.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은행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내빈과의 대화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선희 아나운서 나가 있는데요. 김선희 아나운서. 네, 지금 객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분들을 무대로 모시지 못하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제 옆으로 남유진 구미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미는 지금 7, 80년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도시잖아요. 네, 네. 또 요즘에는 창조경제 중심지로 네. 부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중요한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우리 TV 창사 20돌 우리 경북의 시장 군수 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정길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화두가 창조 경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창조 경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우리 창조경 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가 지금 개소가 되었고 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임석하시는 정말 열성을 보이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미는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연말 12월 17일 날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8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게 111개가 선정이 되고 34개 기업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기업들도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 노하우를 전수하는 정말 참 굉장히 효과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조경 혁신센터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이나 어떤 혁신, 제조업, 특히 농업, 관광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센터로서 내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답을 좀 주셔야겠는데요. 그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 경제고 그 핵심적인 말하자면 선도 역할을 할 곳이 전국에 17개 선정된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정부 끝나면은 그것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그거 뭐 허지부지 되는 거 아이가 하는 또 뭐 그런 또 걱정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 사업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앞으로 각종 그 정부 지원, 지방의 산업하고 관련되는 지원의 창구, 파이프라인은 전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전부 제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년 예산 막판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전부 그쪽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자금 이거 창구도 나가는 창구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정부 정책 지원의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고 일자리, 네. 일자리를 찾는 그 접점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뭐 이 지역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가 그 삼성그룹이니까 과도한 기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9월 달에 이 삼성그룹이 그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해서 이 지역에 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필요한 여러 삼성그룹의 그 협력업체나 또 삼성그룹이 필요한 그런 인재나 이런 부분들 관련되는 그런 그 채용 상담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선희 아나운서.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김희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경북도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신데 오늘 어떤 분께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예, 먼저 그
TBC 창사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대통령을 통해서 부총리님, 지사님, 또 시장님과 토론자분들의 정책 대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경북의 자랑인 최경환 부총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님 일전에 정부 주재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역 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장 신정설 또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 대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건 곧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서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과거처럼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에 따라 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뜩 어려운 지역 경제는 침체로 벗어나지 못하고 아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부총리님, 지역 경제와 산업화를 살리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님, 저희 논의에 상당 부분 녹아 있는 내용들인데 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7월 30일 날 총리실에서 한 거는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개선입니다. 지금 가장 지방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공장 총량제에 대한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건 손도 안 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각 전국에 있는 공단에 공장 건폐율을 일괄적으로 완화를 해준다든지 또 지금 보면은 산단에 서비스업, 콜센터나 광고 대행업 이거는 서비스업이 공단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방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지방의 산업 특화 발전 계획에 대한 그런 전제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에서도 지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수도권 규제만 자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방에 오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특화할 수 있는 데를 육성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고 여기다 R&D 특구다 무슨 특구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각 지역에 전부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 벌판에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조치를 해드리겠다. 그런 것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국토 균형 발전에 저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원칙은 견지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년을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저는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요즘 취업난이 참 큰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임금 피크제는 청년 고용 증대와 관련해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잖아요. 그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절약한 자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대시킨다는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용시키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총님이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청년 취업이 평소에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정년 연장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고용 절벽이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정부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임금 피크제도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늘리면은 내년부터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은 1년에 연간 1,080만 원, 다시 말해가지고 인건비 한 절반 정도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면은 그렇게 임금비 한 절반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그 청년 고용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밖에도 이 대책뿐 아니라 또 그냥 임금피크제 없이도 청년 고용을 늘리기만 하면, 전년해보다 늘리기만 하면은 또 세금에서도, 이거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원이고, 세금에서도 500만 원을 깎아줍니다. 청년 한 명 뽑는 데당. 이렇게 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모든 예산, 세제 지원의 초점을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마련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노동시장 구조를 계획해서 기업들이 정규직 기업들을 청년들을 겁 안 내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다 기업들이 웬만하면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그러고 안 뽑으려고 그러고 해외에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 해법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로써 TBC 창사 20주년 대기획 대구경북 내일을 묻다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과 함께 지역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